하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침전지는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즉 그 처리장에 응집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응집 플러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적 응집 침전지가 별도로 추가되기도 합니다. 1차 침전지는 맨 처음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들어오는 하수는 먼저 1차 침전지에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이를 1차 처리라고 합니다. 1차를 처리하여 부유물이 제거되면 그만큼 2차 처리인 생물학적 처리의 부하량이 줄어들게 되고 처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하는 생물학적 처리의 전처리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는 하수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때 미생물과 하수가 섞이게 됩니다. 2차 침전지는 이렇게 슬러지와 처리수가 섞이게 되는데 이 혼합액으로부터 다시 슬러지와 처리수를 고액 분리하는 침전지입니다. 혼합액으로부터 침전지를 통해서 혼합액을 분리하면 가라앉은 슬러지는 다시 메인 시설인 생물학적 시설로 반송하게 되고 여기서 분리된 처리수는 이제 유기물이 대부분 제거된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처리수 형태로 방류하게 됩니다. 화학적 응집 침전지는 상수에서 썼던 응집 시설과 마찬가지로 혼화, 플럭 형성 이후 응집 플럭을 분리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침전지의 설계 기준은 하수도 시설 기준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하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침전지는 사각형 침전지와 원형 침전지가 있습니다. 보통 침전지의 길이의 폭비는 3:1 내지 5:1이고 바닥 경사를 둡니다. 표면 부하율은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가 서로 다른데 1차 침전지는 25 내지 40 입방미터 제곱미터 데이 정도이고 2차 침전지는 표면 부하율이 20 내지 30으로 이보다 낮습니다. 침전 시간은 보통 2 내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위어를 설치할 경우 위어의 원료 부하율은 위어 1m당 1차 침전지 125 내지 250, 2차 침전지 150 내지 190 입방미터 데이 정도로 설계합니다. 유입 정리벽은 정립판 전체 면적의 6 내지 20% 정도로 설계하고 침전지의 수평 유속은 초당 8cm 이하가 되도록 매우 느리게 움직이도록 설계합니다. 원형 침전지의 유입은 정류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류통의 크기는 직경이 침전지 전체 직경의 15 내지 20% 정도가 되게 하고 정류통은 수면 아래로 약 90cm 정도 들어가도록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침전지의 설계 기준을 설명했지만 사실 설계 기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얼른 이해가 안 갈 줄 압니다. 예제로서 설계 기준을 사용한 설계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1입니다. 유효 수심이 3.5m이고 체류 시간이 3시간인 1차 침전지의 수면적 부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수면적 부하나 표면 부하율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수면적 부하는 유량을 침전지의 수면적, 즉 Q를 A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문제에는 유량도 또 침전지의 표면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 Q와 A를 유추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장방형, 즉 직사각형 형태의 침전지를 가정한다면 그리고 이 침전지의 길이를 L, 수심을 H, 폭을 B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침전지의 부피는 L 곱하기 B 곱하기 H가 될 것입니다. 유량은 바로 이 최적을 체류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이 유량은 이 부피를 체류시간 HRT로 나눈 값이므로 Q는 LBH 나누기 HRT 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HRT를 시간으로 주었기 때문에 시간으로 주었고 보통 Q는 하루당 유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24를 곱해서 하루당 유량으로 계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면적 A는 L 곱하기 B가 됩니다. 따라서 이 Q와 이 A를 표면 부하율에 대입하게 되면 LS는 LBH 곱하기 HRT분의 24 나누기 LB 하게 되면 LB가 약분이 되고 HRT분의 H 곱하기 24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대입하면 3.5 곱하기 3분의 24 하여 28m/day가 됩니다.
속도 차원인데 우리가 표면 부하율은 주로 유량 per 면적 per day 차원을 쓰기 때문에 이를 표면 부하율 단위로 나타내면 28m 상승 per 미터 제곱 per day가 됩니다. 물론 이 값을 28m per day로 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부하율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유량으로 표시해주는 이러한 방법이 더 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제 4.2는 실제로 주어진 설계 기준을 이용해서 1차 침전지를 설계하는 사례입니다. 아래 조건에 따라서 1 최대 호수량이 2만 입방미터 per day인 하수에 또 처리하는 1차 침전지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설계 기준으로서 먼저 장방형, 즉 직사각형 형태의 침전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두지로 설계하였습니다. 수면적 부하율을 40m 상승 per 미터 제곱 per day로 선정했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을 4대1로 그리고 침전 시간은 2.5시간 그리고 여유호를 50cm로 정했습니다. 위호를 설치하는데 위호의 부하율을 1m당 200m 상승 per day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벽을 두는데 정리벽의 개공비를 6%로 잡았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설계 기준치 범위 내에서 이임으로 정한 값입니다. 먼저 침전지의 크기를 정해보겠습니다. 침전지의 처리시간이 2.5시간이고 두 지를 설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한 지의 용량은 2분의 2만 곱하기 24분의 2.5시간 하여 한 지의 최적은 1040 입방미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수면적 부하를 40 입방미터 per 제곱미터 per day로 우리가 설정했으므로 한 지의 소요 수면적은 2분의 2만 곱하기 40분의 1 하여 250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유효 수심을 결정하게 되면 이 유효 수심은 1040 입방미터를 250 제곱미터로 나누면 4.16m가 됩니다. 따라서 여유호를 추가하면 침전지의 높이는 4.16m 더하기 0.5m 하여 총 4.66m 깊이의 침전지가 됩니다. 길이와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 길이와 폭의 비율을 4대1로 하기로 결정했으므로 B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 곱하기 4x 즉 면적은 25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7.9가 되고 이를 반올림하면 8m가 됩니다. 길이는 폭의 4배이므로 4 곱하기 7.9 하면 31.6 하여 마찬가지로 반올림하면 약 32m가 됩니다. 따라서 침전지는 길이가 32m, 그 다음 폭이 8m이고 깊이가 4.66m인 장방형의 침전지가 결정됩니다. 위호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위호의 원료 부하율을 200 입방미터 per 미터 per day로 결정했으므로 한 지의 위호의 길이는 2분의 2만 곱하기 200분의 1 하여 총 50m의 위호가 필요합니다. 이제 위호를 설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침전지의 폭이 8m입니다. 그리고 이 8m의 폭에 총 50m에 해당하는 위호를 넣기 위해 여러가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설계는 트러프의 폭을 30cm로 하고 여기에 4개의 트러프로 형성된 이 위호를 설치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개의 트러프의 폭은 8-0.3을 4배 하였고 5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빼고 4로 나누면 1.625m가 됩니다. 즉 트러프와 트러프 사이의 폭은 1.625m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긴 편의 트러프의 길이는 전체 50m에서 한 변 8m를 빼고 나머지 1.625를 8개로 곱하고 전체를 8로 나누면 총 3.625m가 됩니다. 즉 이 빈 공간의 긴 변의 길이는 3.625m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형태를 다시하게 표현하면 이 굵은 선 부분이 위호가 설치된 부분이고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 물이 모여서 이동하는 수로 즉 트러프가 됩니다.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했는데 이 형태는 지금 직선의 위호가 하나 있고 그 이면에 4개의 사각형 창 모양의 위호가 설치된 이런 형태가 되고 각 길이는 그림 개선처럼 설치됩니다. 물론 이 위호가 가장
최적의 웨어 모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위어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 8m 폭의 침전지의 그림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위어를 길게 놓고 또 끝변에 놓고 또 반대쪽에 놓아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위어를 만들고 위어 바깥쪽으로 회색의 이 트러플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8m를 빼고 나면 나머지 이 위어의 긴 변의 길이가 한 20m가 넘기 때문에 침전지 전체의 길이 32m에 비해 너무 앞쪽으로 위어가 돌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도 가능한데 위어를 최대한 반대쪽으로 밀기 위해 이렇게 위어의 그 트러프가 나오는 사각형 면을 길게 세로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설계이고 여러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설계자가 내가 이런 형태로 배치하겠다 가정하면 여기에 맞게 각각의 길이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림과 같이 정리벽을 세운다면 이렇게 벽을 만들고 여기에 구멍을 100mm짜리로 뚫는데 그 개수가 세로로 10개, 가로로 26개 비율 정도로 뚫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제 4.3번입니다. 1차 침전지의 SS 제거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유량이 6000입방미터/day, 유입 SS 농도가 180입니다. 그리고 1차 침전지에서 부유물질이 제거되는데 1차 슬러지 발생량이 하루 300입방미터이고 1차 슬러지의 SS 농도가 22000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1차 침전지의 SS 제거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또 1차 침전지의 유출수 SS 농도도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SS 제거율을 계산합니다. 유입 SS를 부하량으로 계산하면 6만 입방미터/day 곱하기 180mg/L 하면 총 1080kg/day가 됩니다. 또 1차 슬러지로 배출되는 SS량을 부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입방미터/day 곱하기 22000mg/L 하여 660kg/day가 됩니다. 따라서 1차 침전지의 SS 제거율은 1080에서 660kg이 제거되므로 퍼센트로 나타내면 61.1%가 제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1차 침전지 유출수의 SS 농도입니다. 먼저 1차 침전지의 유출량은 6000입방미터/day에서 슬러지로 30입방미터/day가 빠져나가므로 유출량은 5970입방미터/day가 됩니다. 그리고 SS 유출 부하량은 앞에서 계산했듯이 1080kg에서 660kg을 빼면 420kg/day가 유출수로서 부유물이 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도는 부하량을 유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유출되는 SS 농도는 420 나누기 5970하고 이를 단위를 kg/m 삼승을 mg/L로 환산하면 총 70.4mg/L가 됩니다. 물질 수지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즉 들어오는 유량은 6000이고 농도가 180mg/L라면 유입 부하량은 1080kg/day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즉 1차 슬러지로 나가는 유량이 30이고 농도가 22000이므로 제거되는 부하량은 SS 660kg/day가 됩니다. 이 차이인 420kg/day가 1차 침전지에서 유출되는 SS 부하량이고 유량은 5970, 농도로 따지면 70.4mg/L가 다음 시설로 옮겨지는 SS 농도가 됩니다.